내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이번 주 내내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의회가 9.11 테러 이후 발효된 무력 사용권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세금 공제와 재융자 등으로 학자금 부채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뉴욕 일원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들은 앞으로 $4의 공항 이용료를 내게 됩니다. 소득 불평등이 중국보다 미국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최근 보고서에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겨울 비교적 춥지 않게 지냈는데요.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이번 주 내내 초봄에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일은 22일부터 기온이 올라 23일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69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1일은 낮 기온이 48도에 머물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일부터 기온이 점점 상승해 23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69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는 1985년 70도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포근한 날씨는 금요일 64도, 토요일 62도 등으로 약간 떨어지겠지만 대체로 포근한 초봄의 날씨가 예측됐습니다. 지난 19일도 북부 뉴저지 버겐필드는 최고 기온 화씨 66도를 나타내며 1997년도에 수립한 기록인 65도를 경신한 바 있으며 호선도 화씨 6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시 봄의 평균 시작일은 3월 22일쯤이며 평균 화씨 70도를 첫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평균 화씨 80도대로 더워지는 시작일은 4월 20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월 초부터 뉴욕 일원에서는 봄을 알리는 뉴욕 식물원 양란쇼, 롱우드 가든, 메이시와 필라델피아 플라워쇼 등 꽃축제들이 이어지고 워싱턴 벚꽃축제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9.11 테러 이후 발효된 무력 사용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됐습니다. 21일 민주당의 바바랄리 의원과 공화당의 윌터 존스 의원 등 12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 사용권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발효된 무력 사용 승인 결의안이 의회 승인 없이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테러 용의자들을 상대로 군사적 공격을 무기한 허용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밝히고 우리의 용감한 군인들이 수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9.11 테러 이후 발효된 무력 사용권은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전 세계 테러 용의자에 대한 군사 공격을 허용하는 것을 근거로 광범위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IS 격퇴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식 선전포고를 할 것과 이슬람 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전략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폴리티코는 이번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트럼프가 이를 이슬람에 대한 이데올로기 전쟁에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3년간 IS 격퇴전 강화를 진행해 왔으며 아프간 사령관이 16년 차에 접어든 탈레반 격퇴를 위한 전력 수천 명의 증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립하지 못하는 일명 캥거루족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학자금 부채 상환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뉴욕주 상원이 학자금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일 데일리 뉴스는 주상원 독립민주컨퍼런스가 주정부 세금 혜택과 재융자 프로그램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이 학자금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에 활용되는 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운영 방식은 급여에서 학자금 부채 상환에 쓸 돈을 따로 떼어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도 매칭한
금액만큼 주정부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융자 프로그램은 학자금 부채가 최소 $10,000 이상 남은 채무자에게 제공되고 1인당 최대 $70,000까지 재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1억 3,550만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학자금 부채에 대한 지원 없이는 대학 졸업자들의 사회적 성장과 경제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독립민주 컨퍼런스의 생각입니다. 이외 독립민주 컨퍼런스는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혜택 대상을 중산층과 서류 미비자로 확대하는 계획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화당과 협의 중입니다. 뉴욕 일원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들은 앞으로 $4의 공항 이용료를 내게 됩니다. 공항 이용료는 자동으로 택시 요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택시 업계는 승객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최근 공항을 이용하는 옐로캡과 우버, 리프트 등 모든 택시에 공항 이용료 $4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 이용료는 자동으로 택시 요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승객들의 몫이 됩니다. 이미 LA와 시카고의 공항들에서는 택시에 각각 $4와 $5의 공항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버와 리프트 등의 영업이 성행하면서 공항 내 픽업과 드롭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뉴욕시 택시 업계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항만청은 공항 이용료로 벌어들인 수익을 공항 시설과 서비스 개선에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택시 업계는 승객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택시 직원협회 관계자는 공항 이용 승객들이 옐로캡 기사들의 가장 큰 수입원인데 $4의 공항 이용료가 붙을 경우 요금의 부담을 느낀 손님들이 택시 이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만청은 아직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전국 공항들의 보안 검색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어제 보안 검색 없이 승객들이 공항을 빠져나온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공항들의 보안 검색이 날로 강화되면서 최근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 국제공항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특히 미 전역의 공항 검문 검색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20일 오전 6시쯤 JFK 공항 제5터미널에서 승객 11명이 보안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보안 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 3명은 금속 탐지기에 걸렸지만 2차 검색을 받지 않았다고 NBC 뉴스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연방교통안전국은 사건 발생 후 2시간이 지나도록 비공개로 해당 승객을 수색하면서 뉴욕 뉴저지 항만청 경찰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8시쯤 출동한 항만청 경찰이 터미널 감시 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금속 탐지기에 걸린 3명은 이미 캘리포니아행 항공편에 탑승한 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항만청 경찰은 또 다른 승객 8명의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공항 보안 검색에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항 테러 보안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소득 불균형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미국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중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국립경제연구소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 중국에서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득의 13%를 벌었고 미국에서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0%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에 비해 두 나라 모두 2배가량 확대됐지만 미국의 경우가 더 심각했습니다. 다만 중국 부호들의 자산 중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고 자료의 한계와 세금 회피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정치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입니다. 소득 하위 50%를 비교했을 때 중국은 1978년 27%에서 2015년 15%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 20%에
비해서 2015년 12%로 나타나 중국과 3%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장기간 침체 속에 회복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득 불균형은 단순히 가계 금융이나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수 계층의 빈곤화와 부의 과잉을 낳게 되며 경제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한국 내 거주할 때 거소 신고를 한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법적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최근 한국대법원은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나 거소 이전 신고에 대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재외국민도 한국 내 거소 신고를 하고 주택에 입주하면 그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해 임차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캐나다 영주권자 A씨가 한국 내 거소 신고를 마치고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과 살던 중 건물 인도 청구를 당하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법원에서 패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A씨는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에 가름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취지,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실현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메일 150만 통이 공개되는지도 모르고 수년간 사용해온 하버드대 학생과 교수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까지 공개로 설정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은 20일 웹사이트 하버드 컴퓨터 소사이어티를 통해 그동안 수년간 이메일 150만 통이 공개됐던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컴퓨터 소사이어티는 컴퓨터나 IT 분야에 관심 있는 하버드대 학생이나 교수 등이 자신의 이메일을 등록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하버드 컴퓨터 소사이어티 사이트 관리자조차도 최근까지 이메일 리스트를 통해 오고 간 이메일의 내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로 설정되어 있는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회원이 이메일 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해 놓지 않은 이상 자동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크림슨은 이를 통해 그동안 시험 성적뿐 아니라 은행 계좌 정보, 소셜 번호, 심지어는 성소수자 그룹 회원의 명단까지도 유출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컴퓨터 소사이어티는 이메일을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 대학 행정부에 즉시 보고하고 이메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호텔에서 사제 폭탄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용의자가 LA 국제공항 인근 한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37살의 용의자 아담 하야시, LA 국제공항 인근 라시에나가 블러버드에 위치한 헐리데이 인에서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용의자는 폭탄은 없었으며 칼만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앞서 하야시 머물던 덴버 다운타운의 쉐라톤 호텔 방에서 파이프 폭탄을 발견하고 하야세 행방을 쫓아왔습니다. 용의자는 전 여자친구를 따라 LA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파키스탄계 미국 시민으로 이라크에 파병돼 복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파이프 폭탄이 테러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브라 독 성분을 이용한 진통제가 개발됐습니다. 뉴트라팔마사는 최근 코브라 독 성분 진통제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통제는 통증 완화 임상실험에서 몰핀보다 4배의 진통 효과를 나타냈으며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애완견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통제는 요통과 어깨 통증, 경련 등 신경통 치료를 위한 경구 스프레이형과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위한 젤형이 있으며 나일록신닷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하늘에서, 물에서, 심지어는 바다에서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플라스틱 등 폐비닐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시의 소트라 섬. 최근 섬 주변 바다를 떠돌다 죽어간 고래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해부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래의 배를 갈랐더니 위장에서 폐 비닐을 비롯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Her ligger jo totalt kanskje 30 ulike plastposer. 폐 비닐은 물속에서 오징어와 비슷하게 보여 고래가 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위와 장 곳곳에서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이 쓰레기들 때문에 고래가 먹이를 먹지 못해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eg tror at hvalene har hatt det vondt. Jeg tror ikke at dette har vært noe behagelig å ha i magen. Og jeg tror at 태평양 중부 하와이 북서쪽에 위치한 미드웨이 환초.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의 주인은 라이산 엘버트로스라는 새로 무려 50만 마리가 서식합니다. 그런데 섬 한쪽에 죽은 엘버트로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해변 곳곳에선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워하는 새들이 발견됩니다. 죽은 엘버트로스의 배를 가르자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가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Nobody's lived on this island for decades. This is all that has come in the stomach of birds. Adult birds bring it back. They feed it to their chicks. 플라스틱을 먹은 어미 새와 새끼들이 영양실조로 시름시름 죽어간 겁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섬인데도 해변에는 갖가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대륙에서 해류와 바람을 타고 흘러 들어온 겁니다. We've seen debris that comes from North America, from Asia, from lighters to bottle caps to propane tanks to truck tires. 하지만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은 빙산의 일각일 뿐 바다로 들어온 플라스틱의 90% 이상은 쌀알보다도 작습니다. 미세하게 분해된 플라스틱 알갱이는 물고기에게 먹히거나 피부로 스며들어 번식력과 생존율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이런 물고기를 먹는 인간의 몸에도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5조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50년쯤엔 바다에 사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These ecosystems are very connected. If the oceans are in trouble, we humans are in trouble. We don't realize how much we're threatening our own existence. 노르웨이 고래와 태평양 엘버트로스의 떼죽음은 바다가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이달 1에서 5일 미 전역 성인 1,035명에게 조사한 결과 북한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11%로 조사 대상 21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북한이 비호감이라는 응답 비율은 86%로 이란과 함께 공동 1위였습니다. 2000년에서 2002년 미국인들의 북한 호감도는 지금보다 다소 높았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묶어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후 호감도가 떨어졌다고 갤럽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으로 낙마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오늘 하버트 맥마스터가 전격 임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험적 인선을 피하고 공화당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가깝고 분안팎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맥마스터 중장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맥마스터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는 인물이어서 트럼프의 대북한 강경 기조도 읽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킹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짐 로저스 판사는 29세 아론 이바라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론 이바라는 지난 2014년 시애틀 퍼시픽 대학 캠퍼스에서 이 학교 재학생인 한인 19세 폴리 군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이바라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지난 18일 실시된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무려 4억 300만 달러까지 치솟은 파워볼은 22일 밤 추첨에서 1등 당첨금의 주인공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금 수령 시에는 2억 4,390만 달러입니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파워볼 당첨 금액은 2016년 1월에 15억 8,640만 달러였습니다. 파워볼 당첨 확률은 2억 9,200만 분의 1이며 당첨자는 연방소득세 39.6%를 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도 포근한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고 한때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